네, 지난주에 읽었던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물 어차에서 그 뒤에 소수 영역이 나왔죠. 이 자료에서 이 부즉, 분리 이렇게 원문에 없지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이것을 좀 풀어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사선에서는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부직에 듣는 그대로 즉해서 그 말에 달라붙으면 안 되고, 반대로 그러면 떠나야 되냐? 떠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직과 분리, 이것은 역시 소수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죠. 소수 영역이란 말을 듣고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미리 규정해 놓고 거기에 그것을 관념화해서 온전히 받아들여 버리면 거기에 묶이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그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안 됩니다. 이 부직과 분리라는 이 양자 간의 팽팽한 긴장이 단순하지만 여기에 근본적 이치가 들어있어요. 선어 또는 화두를 궁구하거나 살피는 기본적인 이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화두 참고와 같은 수행법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주어졌거나 선사들은 이렇게 처리하죠. 즉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에 물들어서 속박되고 그 말을 떠나면은 또 화두와 무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촉관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이 배는 등질배지 않습니까? 완전히 등진다. 이게 떠나는 거죠. 떠나도 안 되고 떠나면 완전히 무관하게 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 촉이라는 것은 접촉하는 것이죠. 접촉해서 오염되는 겁니다. 오염되고 물들고 감염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와 촉을 다 벗어나는 관문이다 해서 배촉관이라 그래요. 이 배촉관의 형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답이 하나 있는데 그 불자를 들고 한 문답입니다. 이 불자를 불자라고 부르면은 그 말에 물들고, 불자라는 관념에 그대로 물든다는 거죠. 근데 불자라고 부르지 않으면 이건 또 완전히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와 촉을 다 떠나서 무엇이라 부르겠느냐. 이러한 화두가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배촉관이에요. 배와 촉을 떠나서 제3의, 중도와 같은 제3의 그 무엇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배촉이라는 이 긴장 그대로 해서 의문이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활구, 사구, 이것도 여기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조주의 무자나 뜰 앞에 잣 나온다, 이런 개별적인 어떤 화두 자체가 활구나 사구가 아니에요. 사화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 배촉 어떤 것도 어기지 않고 고스란히 의문이 살아있을 때 활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구절을 들었을 때 그 구절이 주인이 돼서 나를 가두고 나를 속박하면 그 사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배촉관을 돌파하려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이것의 의문을 가지고 항상 이것을 결국은 자유자재로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이것이 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그 뒤에 다른 것들에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원문에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거죠. 유일물 어차 하나의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본래부터 소소영영하여.
부중생 생한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으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없다. 이 부득은 여기 제시되어 있듯이 동사를 수반하여 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여기서 동사를 수반, 일종의 조동사죠, 조동사. 그래서 명과 상을 이름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고, 부득을 일종의 조동사로 봐야 되니까 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 이름 붙이다, 뭐 모양으로 나타내다, 모양으로 그려내다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동사적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과상은 지난 시간에 간명하게 설명해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일물과 대치해서 설명을 할 때는 차별의 형식이죠. 차별의 형식. 일물은 무차별의 일자를 나타내죠. 명상에 관한,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목에 대한 이 대목과 상통하는 예문을 하나 뽑아봤어요. 보은론에서 뽑았는데, 진사유 이 원물 혼출. 참으로 사유. 사유는 있는 듯하다죠. 있는 듯하다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듯하다. 사유사무의 생략형으로 봐야 돼요. 참으로 있는 뜻도 하고 없는 뜻도 한 이 원물. 원만한 일물. 또는 뭐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하나의 원만한 그 무엇. 그 무엇이 혼출. 이 혼은 섞일 혼자와 동의어입니다.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섞여 있다, 뒤섞여 있다. 일물이 모든 대립자가 섞여 있는 그 무엇이라고 했죠. 그래서 참으로 있는 뜻 없는 듯한 원만한 일물이 뒤섞인 모양으로 출현하여, 통체는 온몸입니다. 온몸, 전신. 온몸이 영활하다. 뚜렷하게 나타나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 뜻이죠. 온몸이,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명상으로 나타낼 수 없다. 명으로도 상으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바로 이러한 형식이 물을 가지고 하나의 그 무엇, 우리가 여기서 나타냈듯이 그것이 모든 것이 혼용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노자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유물혼성, 이 노자 25장이니까 유물혼성 선천지생,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물도 역시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덩어리, 그것이 혼성되어 있다. 혼성된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어떤 것이 천지 이전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천지가 만물을 신 기본적인 단위죠. 이것이 나타나기 이전에 혼성된 그 무엇이 나타났답니다. 만물로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뭐 이러한 표현도 있고, 도라는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황홀의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도라는 한 덩어리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이 안 가고 어렴풋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황홀이 가지고 있는 뜻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뒤섞여 있는 상태를 유황유월,
보통 우리가 황홀로 표현하는 겁니다. 황홀한 경지다 뭐 할 때. 그래서 도라는 도라는 어떤 한 덩어리가 황홀한 상태, 어렴풋하여 구분이 안 간다. 이런 것에도 물과 그 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태초에 무가 있었다. 이 무가 물과 같죠. 여기서 말하는 일물 또는 물과 같습니다. 이게 다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 물론 이것이 형식적으로 일부 논리가 같다는 것이지, 여기는 다분히 노장의 이러한 물 또는 태초의 무, 이것은 발생론적인 개념이 많아요. 뭐 도생일, 도에서 1이 나오고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3이 나오고 3에서 만물이 분화돼 나온다. 이와 같은 사고는 연기설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요. 연기설은 그렇게 우주 발생론적인 태초를 가정한다든가, 그래서 만물이 분화되기 이전에 어떤 그 일물을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 형식이 일부가 매우 유사하고 이런 것에서 따와서 일물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정전 취백, 뜰 앞의 초록 잣나무, 그리고 옥후, 집 뒤편 또는 뒤뜰, 이 정도죠. 집 뒤편의 푸른 대나무, 두두 영활. 야, 여기서 두두와 뒤에 일,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존재 하나하나, 만물 하나하나를 낱낱의 것을 가리킬 때 써요. 그러니까 일일과 두두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일일 영활 두두 천진,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을 피하는 거죠. 보통 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를 이제 다른 언어에 적용하는 거예요. 낱낱이 생기가 있고 활발하며, 두두 영활, 그리고 일일 천진, 하나하나가 천진하다, 타고난 그대로 진실하다. 가소, 여기서 이제 우습구나, 우습다, 이런 감탄사입니다. 우습구나. 인인 진작 경화해. 사람들마다 모두, 사람이란 사람은 모두 이 작회, 이렇게 하면 뭐뭇이라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풍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작회, 이해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풍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한다. 이것이 앞서서 말한 말을 탁 던졌을 때 그 직하는 거예요. 이거 풍경이구나 하고 그 말에 그대로 착 달라붙어서 직하는 거죠. 그래서 부죽을 알리는 거예요. 부죽. 그 말 그대로 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풍경하고 전혀 상관없다, 떠나서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선언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지, 어찌 알겠는가. 이게 끝까지 걸리죠. 어찌 알겠는가. 천년 도행리, 천년 묵은 복숭아씨 속에 원래 오래된 옛날부터 있어 왔던 옛날 그대로의 인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이 핵 안에 또 하나의 연한 알맹이가 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하나의 화두로 또는 선어로 주어진 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걸 껍질을 까서 하나씩 들어가서 또 다 보고 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말들 하나하나를 궁구하고 의심하면서 되치지 않으면은 이 말이 도리어 주인이 돼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언어의 지배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화두창구도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원문으로 가서 자, 이제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목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평. 일물자 하물. 일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일물이란 하나의 그 무엇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고 이 원상을 그렸어요. 동그라미. 원상을 그렸어요. 자, 이 3번 주석을 보세요. 이 일원상이죠. 이 일원상은 기본적으로 진여, 법성, 실상, 불성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려면 뭐 진여라고 한다든지 불성이라고 하지 왜 동그라미를 그려놨겠어? 원상을 그려놨겠냐? 이것은 일정하게 규정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진여로도 불성으로도 실상으로도 쓰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확정된 규정적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화두에 가깝다 이렇게 화두란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축분리해서 배촉의 형식에 따라서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인용문에서 마지막 것을 하나 우리가 보고 넘어가겠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내화 이론상은 이윽고 화 이론상 하나의 원상을 그려놓고서 말했다. 여기와 같이 요거 원상 하나를 그려놓고서 말했다. 회마 알겠는가? 선사들이 일반적인 화법이에요. 회마 알겠는가? 자의 병연 글자의 뜻이 병연 이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하게 드러나 있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문불가정 이 온전한 문장에는 한 점도 덧붙일 필요가 없다. 여긴 이제 문장도 되지만 일필휘지로 휘갈겨 쓴 명필의 한 붓글씨, 글씨를 가리켜요. 완성된 이게 문양이죠. 문양도 되고 이제 붓글씨와 같은 문체도 됩니다. 완성된 문체는 한 점도 덧붙일 수 없고 한 점도 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문불가점입니다. 이 원상이 그런 거죠. 여기서 한 점을 덧붙이면 뾰족뾰족해지잖아. 이것은 대립의 각이 다 사라지는 것이 원상이기 때문에 유무, 선악, 뭐 단상 등등 모든 대립이 원상으로 이렇게 융화가 된 거죠. 여기다 한 점이라도 덧붙일 것이 없고 또 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병연하다. 이것을 놓고 어떤 분별과 사고도 여기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다 드러나 있다. 이것이 선에서 말하는 분명하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극치. 분명히 극치이기 때문에 뒤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불가점 요것은 잘 익혀두시면은 여러 가지 한자를 마주할 때 활용도가 상당히 클 겁니다. 문불가. 예. 특히 선호록계통의 문헌을 읽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고인 송운. 고인이 이제 이 원상에 대해서 송을 붙인 거예요. 고불 미생전 응연 이론상 일상원. 고불이 미생전, 고불이 태어나기 이전에 응연이 아주 고요하게 좀 뚜렷하게 하나의 상이 둥글었다. 둥근 하나의 상. 고불이 태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그 이후도 마찬가지라는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이 안에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불이 태어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뚜렷하게 그때마다 현장에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응연일용상. 그래서 그 번역을 보시면은 뭐 과거 칠불로 해도 되고 고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있었던 뚜렷한 동그라미 하나. 석가 유미해. 석가도 이해하지 못했거늘. 유는 오히려 뭐 이 정도의 뜻입니다. 유 오히려. 석가도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거늘 가섭이 어찌 전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이해하고 말고 전하고 전수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분이라는 것은 본래 누구나 다 할당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할 수도 없고 전에 받아봐야 그건 뭐예요? 문불가점이죠. 한 점도 덧붙일 수 없는 그 상태에 뭘 더 덧붙이겠어요. 이런 맥락입니다. 차일물지 소위 부중생 부중멸 명부득 상부득이야. 이것이 이제 이와 같은 이것이 바로 일물이, 지는 주격으로 해석이 되죠. 일물을 주어로 만든 일물이 부중생 부중멸하고 명부득 상부득한 까닭이다. 그래서 지는 소유격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격이에요. 일물, 이것이 바로 일물이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으며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조 자료를 읽고 넘어가죠. 응연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한자에 많이 있고 선종 문헌에도 응연은 빈출하는 단어예요. 편안하거나 고요한 모양, 뚜렷하면서도 고요하다. 그래서 고요하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뚜렷이 드러났다는 맥락에서 뚜렷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무난합니다. 네, 석가노자가 말씀하셨다. 네, 석가노자는 존칭이에요. 이건 송나라 이외의 노자는 뭐 아버지를 노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윗사람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의 이름에도 노자를 많이 붙여서 쓰기도 해요. 이건 존칭이기 때문에 뭐 늙은이 이 정도의 뜻은 아니에요. 존경할 만한 어르신 이 정도지. 근데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는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하고는 어감이 좀 다르죠. 석가노자. 석가노자께서 말씀하셨다. 야규 일법 과어 열반. 열반을 넘어서는 열반을 넘어서는 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아직 설이 나는 그것이 헛개비와 같고 변화와 같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되죠. 네. 그 변화라는 것은 이제 마술 같은 거 할 때 마술로 진짜 있지 않은 것을 없는 뜻이 보여주고 이런 마술이 속임수와 같은 거죠. 뭐 헛개비.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일착자, 이 결정적인 한수는 일착자는 한수, 바둑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한수입니다. 자는 바둑에서 돌을 말해요. 돌. 씨라는 뜻도 있죠. 씨. 근데 바둑에서는 이것이 돌이고 착자 하면은 돌을 놓는다. 소리나게 탁 놓는 것이 착수한다 그러잖아요. 바둑 돌을 어디에 놓는다를 착수한다 그러는데 또 일착자는 결정적인 한수입니다. 결정적인 한수. 승부를 결정짓는 한수. 여기서는 결정적인 한 말씀, 진실을 드러내는 아주 요긴한 한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근고근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결정적인 한마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응연불변,
고요하게 뭐 응결된 듯이 고요하여 변하지 않는, 뚜렷하게 드러나 변하지 않는 화불능소,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빠뜨릴 수 없고 칼이나 도끼로도 벨 수가 없어 환작 근본, 뭐뭐라 부른다. 여기 환작 근본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이 조참 시중, 이 조참은 이제 아침에 대중이 참석하는 법문입니다. 조참 시중 때 말했다. 대중에게 말했다. 조참 때 대중에게 말했다. 이제 새벽의 풍경입니다. 달이 아직 지기도 전에 해가 벌써 떴는데 만상이, 이 삼라만상 있죠. 만상이 뚜렷하구나. 뚜렷이 고요하면서 뚜렷한 거예요. 응연. 만상이. 그러니까 달은 아직 지지 않았지만 해가 뜨고 보니 만상이 고요하면서 뚜렷이 다 드러났다. 시마처 불분명. 어디에 분명하지 않은 곳이 있느냐. 자, 이것으로 본분이 어떤 풍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서 만상을 다 비추는 일종의 뭐 지혜의 빛이랄까, 모든 것이 고요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다 드러난 이 진실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석가유미해, 이렇게 한 부분이 있죠. 석가유미해. 부처님도 오히려 이해하지 못했다. 미회는 달마가 달마 문답에서 부지라고 한 유명한 문답이 있어요. 그것하고 육조의 오불의 불법, 나는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한 구절입니다. 전등록에서 보시면은 우선 이 앞부분이 생략되는데 이제 뒤에 다 연결이 돼서 요거를 10회차에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일 남전에게 조주가 물었어요. 이 조주 종심장입니다. 전등록에. 남전에게 어떤 날 조주가 물었다. 여하시도. 도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평상심도. 평상심이 도다. 환가취부. 그 평상심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걸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전이 의향직괴. 의는 분별하다. 머뭇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도 머뭇거리는 거죠. 판별을 하기 이전에 분별하는 거니까. 분별하려 하면 벌써 어긋난다. 헤아리려 하면 어긋날 괴입니다. 어긋나 버린다. 불의시 여하지 시도. 분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헤아리지도 않을 때 어떻게 지시도, 그것이 도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여하는 이제 여기서 방법이죠. 어떻게 아느냐 이거. 분별하지도 않고 어떻게 도인 줄 아니까 하니까 도불속 지부지. 도는 지부지,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이런 것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헛된 지각이고 망각이고, 모른다는 것은 무기. 여기서는 이제 교학에서 말하는 무기 뜻도 있지만 선악을 다 담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멍한 상태, 아무런 의식의 기록이 없는 멍한 상태. 모른다는 것은 그냥 의식이 아무 내용이 없이 멍한 상태이다. 그래서 지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달 불의시도. 그래서 진실로 의심이 남아있지 않은 도. 그러니까 의심이 다 해소된 도죠. 거기에 이른다면 마치 태어처럼 확 튀어서
뭐 장애가 전혀 없이 다 뻥 뚫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핵심어가 뭐냐면 도는 지나 부지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평상심이 도다. 이 문답이에요. 평상심 시도. 이것을 알고 나면 다음 문장이 이해가 돼요. 다음 문장이. 여기 보시면 지어 5조회와 499인 5조의 문화에 499명의 학인들이 진회 불법, 모두 불법을 이해하였는데 오직 노행자 1인, 노행자는 해능이죠. 해능이 이 당시에는 5조 문화에서 행자였죠. 예, 속성이 노시이기 때문에 노행자입니다. 오로지 노행자, 해능 한 사람만이 불해 불법, 불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회도, 그는 단지 도를 이해했을 뿐 별다른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많은 것이 압축이 돼 있어요. 불법을 모르는데 도는 이해했다.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이때 도가 앞에서 말한 평상심의 도예요. 평상심 시도할 때 그 도입니다. 오로지 평상심의 도. 행자로서 노행자가 어떻게 도를 닦았습니까? 8개월 동안 방앗간에서 디딜방아를 밟았어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노무, 장무가 그거예요. 그거 끝나고 참선을 한 게 아니라 자야겠죠. 피곤하니. 그 일상의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평상심 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일상의 도를 이해했을 뿐 불해별사. 특별한 사를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이 특별한 사가 불법이겠죠. 어떤 정해진 그것이 우리가 이 맥락에서 나온 그 평상심의 도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 요 한 가지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후대의 방거사의 신통과 묘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통, 뭐 육신통이 유명하지만 아무튼 그런 걸 다 포괄하는 어떤 신통, 그리고 묘용은 절묘한 작용, 도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아름다운 작용, 절묘한 작용이죠. 이것도 이제 평상심하고 밀접합니다. 예, 거사, 방언 이렇게 돼 있죠. 방언, 거사. 보통은 방거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석두가 어느 날 물었어요. 그대 자견 노승이래. 그대, 자는 2인칭입니다. 2인칭 그대. 그대가 노승, 저 석두 자신을 말이죠. 노승을 만난 이래로 일용사 장마. 나날이 하는 일은 어떤가? 일용사는 어떤가? 뭐 특별히 변한 게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보는 거죠. 점검하기 위해서. 양문 일용사. 만약 하루하루의 일용사를 물으신다면 즉 무개구처. 입을 열고 말한다 이거지. 개구. 말할 구석이 없다. 처는 뭐 특별한 뜻을 가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 그 적당히 번역해 주면 된다. 개구처. 말할 것. 또 말할 여지. 뭐 말할 거리 이 정도죠. 말할 거리도 없다. 뭐 일용사에 별로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만 보시면 일용사, 뭐 일용사는 별다른 것이 없으니 오로지 나 자신과 우회, 짝을 한다. 나 자신과 짝할 뿐이다. 매일 하는 일과 짝한다 이게. 신통병 묘영, 운수급 안실. 신통과 묘용이라 이렇게 감탄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과 절묘한 작용이 무엇이겠는가? 운수급 안시, 물 기르고 뗄나무 나르는 일이다. 그래요.
요 반은 요 운반할 때 요 반의 운반, 요 손수 붙었죠? 요 반, 운반입니다. 운반. 물을 길러서 나르거나 이런 뗄나무를 해서 나르는 일이다. 평상심이 도예요. 평상심.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무명무시한 다음인가? 네, 다음. 여기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앞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조가 대중에게 일렀다. 오유일물, 무명무자. 나에게 하나의 그 무엇이 있는데 명도 없고 자도 없다. 명도 없고 자도 없다. 제인 환식부. 여러분은 알겠는가요? 환식할 때, 환식부할 때 환부. 이것이 의문을 만드는 형식이에요. 환하고 부. 가운데 뭐가 붙어도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아는가 이렇게 새기면 됩니다. 여러분은 알겠는가? 나에게 명도 없고 자도 없는 일물이 있는데 여러분은 알겠는가? 신의 선사가 나와서 말했다. 제불지 본원 신의지 불성. 모든 부처님이 본원이자 저 신의의 불성입니다. 차소의 육조지 월자. 이것이 바로 육조의 서자가 된 까닭이다. 이제 뭔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뒤에 생략된 것이 있어요. 요 앞에 이것이 다 있고 육조의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왈. 이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육조 대사가 말했다. 향여도 그대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말했다. 향은 뭐뭐에게 여기서는 역격이죠. 역격. 그대에게 말하기를 명도 없고 자도 없다고 했거늘 여편 환자 본홍불성. 그대는 환자 뭐뭐라고 부르다. 본원이다 불성이다라고 부르는가. 향거는 앞으로 미래 언젠가 이런 뜻입니다. 그대가 앞으로 파묘계두는 띠풀로 엮고 그 지붕을 뒤집어 씌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가를 이루어서 대중을 이끄는 무리의 지도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대가 앞으로 대중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일이 있더라도 지혜 정도가 될 뿐이니라. 지적인 분별을 일삼는 무리가 된다. 이것은 대단히 폄훼하는 말이죠. 지혜 정도는 앞에서 나왔잖아요. 지라는 게. 이게 우리는 걔는 지혜 정도를 강조하는 말이고 지혜 정도가 될 뿐이다. 이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회양선사가 자숭산래. 회양선사가 숭산에서 와서 오자 육조가 물었다. 심함을 이 말에. 심하 어떤 이거죠. 어떤 것이 이렇게 왔느냐. 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는지. 사망조. 망조는 어쩔 줄 모른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회양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지 8년이 되어서 8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스스로 수긍하며 말했다. 알아차리고 말했다. 어떤 문헌에서는 8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일물즉 부중. 이거 앞에서 나온 거죠. 일물이라고 말하더라도 하나의 그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진실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대답이 육조의 적자가 된 까닭이다. 여기서 예문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난 무명무자 있죠. 원래 명자는
얘기 단궁편에 보면은 어릴 때는 명을 붙이고 장성해서는 성인이 돼서는 자를 붙인다. 명자 다 같이 이름이에요. 이름.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언제 붙이냐에 따라서 어린 시절에는 명이라고 그러고 어린 시절에 붙인 이름은 명이라고 하고 성인이 돼서 는 자를 붙인다. 명자는 원래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름, 명칭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하나하나씩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이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물이 규정할 개념이 없는 동시에 어떤 규정도 제한되지 않고 열려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뒤에서 성과기감의 평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일물과 무일물 이것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이 어떨 때는 일물의 개념으로 쓰고 어떨 때는 일물을 무너뜨리고 일물에서 나와서 뭐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마음도 되고 번뇌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무가 하나의 개방으로 나와요. 개방. 일단 이 무명무자라는 요 글자에 대한 경전의 예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피지급여 열반 그 지혜 열애지입니다. 열애지 그 지혜와 급여는 뭐뭐와 연결하는 말이에요. 그 지혜와 열반은 구무가설 모두 설할 여지도 없고 무유분별 분별할 실마리도 없으며 무상무념 상도 없고 차별상이 없다는 거죠. 상도 없고 상념도 없다. 상념이 끼어들어갈 여지도 없다. 이 열애지가 그렇다는 열애지혜가 무명무자 그래서 붙일 어떤 명칭도 없고 과거 현재 3세 계무 거래 현재 과거 미래 현재 등 3세가 모두 없다. 경전에서 내지는 이렇게 나열하다가 중간에 다양한 어떤 것들을 생략할 때 뭐 상투적으로 쓰이는 거죠. 세간의 각가지 모든 법에 이르기까지도 열반과 마찬가지다. 열반이 이와 같이 뭐 분별할 여지가 없고 상도 없고 염도 없고 다 그렇다 이거예요. 열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열애지와 열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간의 모든 법들이 다 동일하다. 역동열반, 열반과 같아서 불가견설, 설해질 수가 없다. 이 견설은 보아서 설하다. 이거는 번역이 아니에요. 견은 피동입니다. 피동. 그래서 설해지는 대상, 언설이 대상이 될 수 없다. 또는 설해질 수 없다. 이 피동이니까요. 설해지다. 이렇게 국어로 좀 그래가지고 언설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튼 이 견은 동사 앞에 붙어서 피동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적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견이 피동적인 쓰임새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계속입니다. 앞에 것을 다 이제 아우르는 거예요. 삼교의 성인이, 유불도 삼교의 성인들이 종차구출, 이 구절에서 나왔다. 모두 이 구절에는 일물이죠, 일물. 수시거자, 거는 들먹인다,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들먹이겠는가? 누가 함부로 들먹이겠는가? 이거. 왜냐하면 어떤 명자도 붙을 수가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순간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석취미모 그런 거. 눈썹 아까운 줄 알아. 불법을 잘못 설하면 눈썹과 수염이 다 빠진다라는 그 관념이 있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뭐 어떻게 말해도 눈썹이 다 빠진다. 이게. 그러니까 눈썹 아까운 줄 알고 어떻게 설명해도 틀릴 일이니까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의 그 무엇에 대해서는 이러니 저러니 들먹이면 빗나갈 수밖에 없다. 이 뜻을 송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불조 출세가 무풍기랑 부처님이나 조사가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세상에 출현한 것은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몰의 관점에서 보면은 무풍기랑 바람도 없는데 억지로 물결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라 이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일몰의 관점에서 보면. 불조 출세가 무풍기라. 평지풍파라는 말하고 같아요. 평지풍파. 아무 일 없는 곳에서 애써 물결을 일으킨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개성에서 불조란 부처님과 조사란 세종과 가섭을 말합니다. 가섭이 손종의 일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 상승의 일조, 중국 상승은 달마대사지만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선종에서 계보를 정할 때 가섭을 초조라고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는 가섭이다. 출세라는 것은, 출세라는 말은 대비를 바탕으로 삼아서 도중생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물관지, 일물로서 바라보면은 인인의 면목이 본래 원성, 사람마다 그 면목이 보통 본래 면목이라고 하죠. 타고난 면목이 본래 원성,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어. 원만하다는 것은 앞에서 나온 그 이론상하고 같아요. 모자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것이 원이죠. 원성. 본래 원만하게 완성되어 있거늘 기가 타인 첨지척분. 어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가는 가차, 빌린다 또는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빌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 첨지착분, 이 화장하는 거죠. 연지 찍고 분 바르고 이렇게 해서 본래 면목을 달리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꾸미고 뭐 가장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차출세지 소위 기파랑이야. 이것이 바로 출세가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 불조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이때 지도 역시 주격이네요. 출세를 주어로 삼은 거예요.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 물결을 일으키려 한, 평지에서 물결을 일으키려 한 라고 말한 까닭이다. 그래서 허공장경에 말하기를 문자시 마업, 문자는 마업이고 명상도 마업이고 지어 불어, 부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마업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 뜻이다. 바로 이 뜻이다. 차 직거 본문 불조 무공론. 자, 이상은 직거 곧바로 거론했다. 곧바로 본분을 거론한 것이니 이 본분 일물만 거론하면 불조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은 기능이죠. 기능. 영어로 말하면 펑크션. 기능. 할 여지. 부처님이나 조사도 할 일이, 할 역할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네요. 할 역할이 없다. 그래서
주석 12를 한번 읽고 가볼까요? 여기 보면 문자를 시설하는 시설 문자를 시설하는 것은 모두 마업이니 내지 불어 부처님 말씀에 이르기까지도 이거는 뭐뭐까지도 이렇게 되죠. 마업이 된다. 마업이다. 네, 요것을 좀 변형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무명무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신해가 분명히 명자가 없다고 했는데 불성이다 본원이다 붙여가지고 지금 비판을 받은 거잖아요. 예, 선종에서 참선을 금시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말이 있어요. 예, 금 황금이고 시는 똥시자입니다. 자, 황금은 귀중한 말 같은 거죠. 귀중한 말. 불성에 관한 거, 본분에 관한 거, 수행에 관한 귀중한 말씀. 이건 마지막으로 배설한 거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말이든 어떤 말이든 소소영이라는 말이건 그 황금과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이것을 배설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마치 우리가 변비가 만병의 근원이듯이 병통이 돼버려요. 배설을 해야 돼. 황금이 똥이 되고 똥이 황금이 되고 이것이 교환이 돼서 결국은 이 평등하게 되는 이런 법이에요. 여기서 불성이 끝내 남아있으면 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병, 조병 이렇게도 말해요. 부처도 병이 되고 조사가 되려는 생각이나 시도도 병이 된다. 이게 금시법이에요. 금시법. 네, 금시법. 우리가 이 금시법에 대한 예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미리 번역을 해놨는데요. 소참대, 승문, 대도 지제목전, 차여 목전 난도. 어떤 학인이 물었다. 대도는 지제목전, 바로 목전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차여, 문제는 이런 뜻이에요. 차여, 문제는 눈앞에 있어도 난도, 도는 볼도자입니다. 눈앞에 있음에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지의 목전, 이미 눈앞에 있다고 해놓고서 위심한 난도, 어째서 보기 어려운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도는 바로 눈앞에 있지만 문제는 보기 어렵다. 이것은 인용이고 학인이 인용한 거예요. 이렇다면 이 말을 인용하고서 눈앞에 있다고 하면서 왜 못 보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파산어록이죠. 파산어록. 사승 이렇게 구분해요. 학인은 승이고 법자에 올라서 설하는 스님은 사입니다. 파산선사가 거기 염주를 들고서 말했다. 시시마, 이것은 무엇인가? 염주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미몽견제, 꿈에도 못 보겠구나. 화상장마세, 화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니, 어떻게 부르시겠는지요. 그러니까 니안할, 너희 눈이 멀었다. 이 학인이 예배를 하고 나서 파산이 보충 설명을 했어요. 내용 이어서 말했다. 저권사, 이 자는 차하고 똑같아요. 차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 하나의 일은 금시법, 여기 나오죠. 금시법 상상. 금시법과 같다. 황금과 똥이 뒤바뀌는 법과 흡사해서 불해 여금,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황금과 같이 소중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똥과 같다. 버려야 한다 이거. 이해하고 나면 배설해서 버려야 된다 이거. 그래서 계속 소중한 것으로 가지고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 물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염주라고 말한 것도 염주라는 말에 물들어 있다 이런 것이 함축돼 있어요. 소위 그러한 까닭에 당시 유일승 문 고독. 당시에 어떤 학인이 고독과 나눈 다음 문답이 있다. 여하시불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욕향에도 내가 그대에게 말해주고자 하여도 지공 여불신 그대가 믿지 못할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학인이 말했어요. 화상의 성원, 화상의 진실한 말씀을 어찌 안자입니다. 어찌 믿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걸 감히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다 허사로 붙어 있는 겁니다. 뭐 능이 붙었다고 능이 어쩌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냐는 질문에 즉이어 편시 바로 그대가 그것이다. 그대가 부처다. 그러니까 그 학인이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모르면 황금과 같다. 이 황금이 뭐냐 하면은 대도가 눈앞에 있다고 할 때 그 대도, 또 부처란 무엇입니까? 할 때 부처. 이런 것이 모를 때는 이제 황금과 같이 여겨지다가 알고 나면 버려야 된다. 알고. 뭐 그대 자신이다. 이렇게 알고 나면. 또 염주가 그 증리의 법칙에 따라서 이걸 또 받아들여야겠죠. 그러고 나면 똥같이 버려야 된다. 금시법 하나만 기억하고 계셔도 선종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언어가 결국은 속박의 기본적인 형식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볼게요. 앞에 본문이 나왔죠. 본래 자기 몫이요. 본래 자기가 분할받은 몫입니다. 밖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길 수도 없고 누가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본분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 중에 하나가 종문입자 비보. 문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보배가 아니다. 문 밖에서 들어온 거죠. 밖에 있었던 것이 들어와서 아무리 귀해도 본분이 아니다. 종문입자 불씨가지 같은 표현이에요. 문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문에서 들어온 것은 가문의 보배가 아니다. 바람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햇볕은 따뜻한 이 경치는 고불의 가풍이요. 옛 부처, 옛날부터 부처님들이 가풍으로 삼은 소재라 이거예요. 이게 눈앞의 그 무엇이죠 다. 이거 일물이 전개된 형식이에요. 유록 도홍, 버들잎 푸르고 복숭아꽃 붉은 이 풍경은 조사의 팝이다. 조사의 결정적인 수단이다. 팝이는 코를 꿰는 장치, 곱비 같은 게 곱비. 소의 곱비를 꿰야 모는 사람 마음대로 좌우로 어디로 끌고 다닐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수단이다. 고불이 가풍이고 조사의 팝이죠. 조사는 현장의 부처예요. 그때마다 현장에 있는 부처가 조사입니다. 그래서 고불하고 같이 쓴 거예요. 고불하고 조사를. 자, 이런 것들이 다 부처나 조사의 결정적인 수단이라 이거예요. 안친수판, 눈으로도 친근하고 손으로도 막 익숙한데 눈에도 익숙하고 손에도 달라붙어도 친이나 판이나 같은 말에 착 달라붙는다는 미시성성, 아직 또렷하게 와닿지 않는다. 성성하게 와닿지가 않는다.
구변설단. 이거는 직역을 하면은 입으로 말하는 혀끝이죠. 입으로 말하는 혀끝. 그러니까 아주 말 잘하는 혀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아무리 말을 해도 요도 저는 도와 점점 더 멀어진다. 저는 점점 더 멀어진다. 그러니까 일몰이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나 말로 표현하려 하면 점점 멀어진다. 종문입자 불시가 문에서 들어온 것은 가문의 보배가 아니다. 차도 말해보라. 또는 대답해보라. 필경 여하상이야. 결국은 필경은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만나보겠는가. 만나겠는가. 뭐 지도 안 되고 부지도 안 된다 그러죠. 내가 그것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영어로 become이라 그러죠. no가 아니고. 그것도 뭐 제한적으로 써야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